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밤 9시 1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시 정지를 했었죠. 아시아장은 그래서 일단 혼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리고 이미 미국이 빠지기 전부터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먼저 좀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이렇게 미국이 일시정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급반등을 하는 경우도 보이긴 했죠. 오늘 급반등했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홍콩 항생이 1.8% 상승했고 코스피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한 편에 속하겠네요. 그죠? 반면에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인데 독일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네요. 0.4%니까 뭐 그다지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하여튼 빠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고 일단 저항을 의식하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은 뭐냐?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다 위치가 좀 다른데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었고 어젯밤 미국이 일단 멈춰 있으니까 일단은 아직까진 이 흐름은 일단 바뀌지 않은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일부 되돌리기도 하고 뭐 조금 더 빠지기도 하고 저항을 누적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아직 완전히 되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되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큰 하락이 더 급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지켜봐야 알겠죠.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 보였다. 좀 더 구체적인 그림들을 살펴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제가 일본, 중국은 저항을 누적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보시다시피 갭 상승 출발해서 하락하면서 저항을 누적시킨 모습이고 이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중국 본토 상해종합도 저항을 누적시킨 모습이죠. 이건 뭐 지지력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저항을 누적시킨 거죠. 홍콩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하여튼 먼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일단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유럽 같은 경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리 그죠? 저항 의식하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일단 빠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단기적으로 어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 완전히 되돌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게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래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되돌릴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다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렸고 이 환율 같은 것도 한 번씩 요즘에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위안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위안화고 뭐고 아무튼 요즘에 좀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이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 좀 가팔라섰단 말이죠 최근에. 그래서 일단 이 가팔랐던 약세 흐름을 살짝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이 이랬던 것 같아요. 위안화 이랬고 대표적으로 우리 원화도 그렇고요. 뭐 대부분 다 다른 통화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엔화 이런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를 계속 보이다가 요즘 몇 거래일간 혹은 오늘 이렇게 그걸 좀 되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달러 강세는 지속 중인 거죠. 달러 강세 지속 중에 아직까지는 뭐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뭘 봐도요. 달러 강세 중에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라운드 넘버 1200원이죠. 1200원 자리가 있는데 이 1200원을 강하게 돌파한 착 해놓고 이렇게 지금 이 위에서 일단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이 넘어간 것이 진짜냐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죠. 달러 강세 흐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대로 지금 잘 일단 순항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쉬어줬어야 되는 게 사실 맞긴 맞다라고 봐요. 만약에 오늘도 얘가 무리해서 장대 양봉을 뽑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화 약세의 시대는 생각보다 금방 오버슈팅이 빡 나오면서 금방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 이후에 쉬어야 될 자리에서 쉬어주는 모습들이 일단 보였습니다.
하여튼 뭐 달러 이런 거는 예, 환율 쪽은 일단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계속 긴축입니다. 긴축, 그죠?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번 주 지금 이제 1월 올해 들어서 첫 주인데 첫 주 땡 하자마자 1.5에서 1.75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분명히 이 흐름이 좀 가팔르긴 가팔라요. 여기 지금 전고점 부근에 저항이니까 여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일단 저항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 여기서 오늘 밤에 또 고민하겠죠. 오늘 밤에 고민했는데 오늘 밤에 또 파이어 해서 이렇게 또 위쪽으로 쏜다 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또 긴축으려 이러면서 또 위축되겠죠. 반면에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음봉이 나온다, 하락을 한다, 뭐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부근에서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1%까지는 일단은 무리 없이 순항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단기물 금리보다 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10년물 국채 금리 같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어차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 이런 걸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2년물 국채금리가 1%를 오늘 밤에 터치했다라고 해서 딱히 뭐 시장이 그렇게 놀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2년물 국채금리는 뭐 시간 문제지 어쨌든 1% 터치는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 요게 좀 중요한 움직임이, 이거를 좀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는데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는 일단은 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벌써 발표가 됐어요. 유로존 CPI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그죠? 안 그래도 예상치 높게 잡아놨을 거예요. 그죠? 예상치 가뜩이나 높게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뛰어넘었습니다. CPI 5%를 찍어줬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섰네요. 인플레이션 우려, 긴축 우려는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이거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에 아마 요거를 갖고 시장에 장난을 좀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발표되는 논팜 페이롤스, 그죠? 미국 고용지표 요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 조금 좀 주목해 보자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뭐 금리에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그죠? 일단 어제 일단 굉장히 뭐 혼조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죠? 뭐 오늘도 똑같습니다. 기준은요, S&P가 4,700을 넘어가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이 하락하고 있는 거 이거 끝난 거라고 할 수 없죠. 아직까지는 하방이 조금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했고 4,700을 돌파 안착하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는 하방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밤에 4,700을 첫날 저항 테스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항 테스트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에 보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도 4,700을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못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주식시장의 약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 S&P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일단 박스권 하단자리, 일단 전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16,400하고 15,650이란 자리, 이 자리가 박스권 하단 자리인데 눈치 보겠죠. 여기서 S&P 눈치도 보고 어쨌든 이래저래 하면서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지력 테스트 했는데 일단은 뭐 지지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지력이 좀 신뢰도가 있으려면 오늘도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올라가서 상승 마감 해줘야 오늘도 그럼 여기 지지력이 좀 튼튼하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오늘 밤에 S&P가 4,700을 다시 한번 저항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얘가 여기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제 만들어놨던 아래 꼬리 부근으로 나스닥이 밀려 내려온다면 이 부분의 지지력은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은 어때야 돼요? 박스권은 이 상단과 하단 자리에서 잘해야 되죠. 상단에서 잘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고 하단에서 잘해야 붕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스닥이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지금 4700이란 자리가 박스권 상단의 자리에 위치를 해 있으니까 여기서 잘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잘 못하면 삐끗하는 거죠 이제. 자, 아무튼 오늘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한국 주식시장은 딱히 그렇게 드릴 이야기가 없는데 한동안 계속 한국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없을 예정입니다.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으니까요. 이거 한치 앞이 예상이 안 돼요. 그냥 개인들이 상방을 바라보면 아래쪽으로 꽂아버리고 개인들이 하방을 바라보면 상승해 버립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 주식시장은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들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잖아요. S&P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고 나스닥은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으니까 어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미국 형님 눈치 보다가 미국 형님들이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따라가야겠다. 요런 거 같아요. 요런 거 같아. 아무튼 그 전까지는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 작년에 만들어놨던 이 큰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이 처지고 있는 중장기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좀 그죠? 중장기 하락 추세 극복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요 안에서 의미 없는 움직임, 물론 의미가 있겠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그죠? 여기다 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자리라는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자리에서 갑갑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저는 계속 별로 할 말이 없을 예정이긴 한데요. 오늘 이제 굳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제 수급 저기 풋옵션 개인들의 풋옵션 개인들의 옵션 수급을 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풋옵션을 151억을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45억을 매도했죠. 일단은 뭐 금액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어쨌든 뭐 요런 액수가 나왔는데 제가 뭐 요걸 가지고 뭔가를 뭐 딱히 크게 뭐 주장하고 싶고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시장을 계속 쭉 봐왔는데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 개인들 풋옵션 여기에 빨간불이 100억대로 들어왔었다는 거. 그게 일단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일입니다. 액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100억 단위로 해서 개인들의 풋옵션 매수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수급이 보였다라는 게 일단 공통적인 특징들이긴 해요. 물론 100억대로 풋옵션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일 뭐 반드시 반등하냐 그걸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내일도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전반적인 특징들이 그렇더라라는 거. 다만 이제 예전과 약간 다른 점은 오늘은 이제 장대 양봉 오늘은 원웨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풋옵션 순매수를 달라붙었다라는 건데요. 아, 참,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이런 걸 굳이 뭐 따지진 않을게요. 이게 뭐 개인들이 지금까지 뭐 풋 매도한 거를 뭐 다시 뭐 환매수한 거다. 솔직히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 공통적인 특징들은 그렇다고요. 개인들이 이런 자리들에서 이 풋옵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풋옵션 순매수 이런 게 많이 찍히면은 아래쪽으로 많이 가지 못하더라라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확률 높은 이야기만 일단 드리는 거죠.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전의 사례를 한번 같이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여기 11월 30일 날 여러분들이 370 터치했을 때 뭐 360 간다 350 간다 이렇게 그때 막 꿈과 희망을 그죠? 꿈과 희망을 품으셨던 적이 있을 텐데 그 이후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개인들이 폭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튀어나올 때마다 인버스를 사거나 풋옵션을 사거나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보니까 개인들이 하방 베팅을 신나게 하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좀 비교적 거래량이 좀 많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죠? 오늘도 솔직히 좀 거래량이 줄긴 줄었지만 조금 좀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만약에 이 반등이 만약에 이게 진짜 의미 없는 그냥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할 것이었다면은 아마 거래량이 이보다 훨씬 더 적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개인들이 풋옵션 150억도 찍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개인들은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 오늘 반등이 튀어나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대부분 접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장대 양봉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하방 진입을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도 좀 의심은 됩니다. 여기 풋옵션 150억 찍힌 게 이게 진짜 과연 개인일까? 뭐 그런 건 알 수 없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실제로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강조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이 개인들이 풋옵션 몇백억대로 매수를 하면은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향성을 보이더라라는 거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뭐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반등 단순히 이제 거래량이나 옵션 수급 이런 거를 제외하고 단순히 이제 차트에 찍혀 있는 요 가격 정보만 보면은 정말 뭐 적절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 반등에 대한 내용이 조금 좀 의심스러운 면들은 있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점들, 그죠? 개인들이 풋옵션을 많이 샀다라는 거 요거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훨씬 많이 줄었어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어쨌든 그래도 좀 반등치고는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다고 해도 내일도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나 뭐 개인들의 옵션 수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일단 그런 판단을 일단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지가 반등을 더 한다, 뭐 지가 더 급락을 한다라고 해서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쓰고 여기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할 때도 아니고요. 박스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죠?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가운데서 지들이 뭔 짓을 하든 간에 제가 왜 움직여야 됩니까, 그죠? 저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할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시장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좀 시장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좀 중요했던 점들을 좀 일단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이 반등이 조금 좀 거센 편이긴 했어요. 조금 좀 센 편이긴 했어요. 가격만 보면은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 때리기 딱 좋은 가격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고, 또 그리고 옵션 가격들도 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긴 했죠. 오늘 보면 분명히 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기주도 아니잖아요. 다음 주가 만기주인데 지금 보시면 이 풋옵션들을 오늘 좀 과하게 죽인 측면이 있어요. 조금 많이 죽었어요, 오늘 풋옵션들이 좀 과하게 죽었고, 오늘 콜옵션들 시세가 약간 과했긴 했어요. 그랬던 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단순히 가격만 보면은 이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기 딱 좋게 급등을 해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면을 보면 저는 일단 좀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반등이 여기서 끝날 거라기보단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 저는 뭐 내일 일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부의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양봉이 좀 나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봉이 나왔죠.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일단 반등이 나올 자리는 일단 맞고,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긴 나왔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전저점 자리는 죽일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는 죽일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언제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디까지 올라왔다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얘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자리, 이거가 지금 차트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다른 행사가로 볼게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자리를 결국은 와장창창하고 붕괴시키면서 일단 콜옵션은 계속 일단 죽어갈 것 같긴 합니다. 풋은 콜이 죽는 와중에 풋이 살아날지 어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콜은 계속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반등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반등하고 하이닉스 반등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다고요. 이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급락했던 날이 있잖아요. 급락했던 날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이날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 보시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날 폭락했었을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절반 정도에 와 있죠. 물론 이틀 동안 만들어내는 거래량 합치면은 이 거래량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단순히 이제 일자별로만 따져봤을 때 거래량들이 오늘 선물이 이렇게 좀 작았어야지 이게 진짜 그냥 가벼운 반등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래량이 그저 조금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요날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는 나야 되는데, 근데 일단 이 단순히 하락 중 반등이라고 하긴 좀 거래량이 조금 많다는 생각 들긴 한다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도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일단은 얘도 일단 하락을 일시정지한 거죠. 코스닥 시장은 하락을 일시정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코스피는 하락을 일시정지했는지 어쨌는지 일단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선물지수 보시면 거래량이 제법 많이 죽었어요. 이 정도는 좀 거래량이 좀 죽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보다 좀 더 죽어줘야 이게 진짜 의미 없는 반등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뭐라 하는 게 여러분 투자에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냥 지켜볼 때죠 여기는. 아무튼 뭐 현물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겠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41선 부근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면은 저는 241선 부근까지는 올라오면은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잘들 판단을 해보시고요. 오늘 요 정도 일단 점검을 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저 아까 전에 봤으니까 아무튼 1200원을 강하게 돌파한 척하고 이제 좀 어떤 되돌림 요런 거 좀 쉬어가게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는 일단 뭐 중장기적인 전망이 어둡다 요렇게 정도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오늘 풋옵션이 좀 심상치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자면, 이게 아무튼 진짜 개인인지 좀 의심스럽긴 해요. 풋옵션 같은 거 보시면 그렇죠. 보시면 외국인하고 개인이 딱딱, 외국인이 풋 매도치고 그 물량을 전부 다 개인이 받아갔어요. 이거 진짜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개인이라면 이렇게 하긴 어려울 거거든요. 분명히 이 지금 개인 순매수 이 빨갛게 찍힌 거는 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관의 탈을 쓴 아니면 개인의 뭐 탈을 쓴 기관이라든가 뭐 그쯤 되는 사람들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풋옵션 이렇게 찍혔을 때 하반경 직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수가 어쨌든 반등을 코앞에 뒀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요 정도 살펴봤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 마감이 됐으니까 그 주봉 같은 거 살펴보시면서 큰 흐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굳이 미국 주식시장을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빨리 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